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254페이지 해볼 거야. 254페이지 펴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부터 복습을 해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면, 그렇죠. 우리 염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 그 다음에 염분. 우리 염분의 개념은 뭐였지? 기억해야 돼. 자, 해수 1000g에 포함되어 있는 염류의 그램수를 염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염분의 단위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단위는 보통 실용 염분 단위인 PSU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뭐 배워봤냐면 우리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 자, 크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잘 기억을 하고 있길 바라고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갈게.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해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준비됐죠? 봅시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우리나라 주변 해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해류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너 영화 봤을 때 이런 거 많이 봤을 텐데, 무인도에 어떤 사람이 갇혔어. 핸드폰도 없고 아무런 연락 방법이 없어.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유리병 속에 편지를 적어가지고 바다에 투척을 하지. 그러면 나중에 이 유리병이 바다를 타고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발견이 돼. 어머, 유리병이다 하고 발견이 돼서 이 사람이 지금 무인도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군조당하는 뭐 이런 내용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이 유리병이 무인도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대륙까지 흘러 들어가게 됐는지 그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우리 첫 번째로 해류라는 개념에 대해 배워볼 건데 이 해는 바다해 그리고 유는 흐름이라는 뜻이야. 즉 바다에서의 흐름 이거를 우리 해류라고 합니다. 자, 바다에서는 항상 일정한 방향과 속력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걸 해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해류가 왜 발생하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대순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지구에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들이 있어. 이 바람으로 인해서 해류가 발생하고 또 더 부가적인 원인으로는 해수면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도 해류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참고로만 알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거는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발생한다. 이거를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 있는데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선생님 PPT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냐면 수조,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조가 필요하고 핸디 선풍기 있지, 손으로 들 수 있는 선풍기, 그리고 스티로폼 조각들. 왜 스티로폼 조각을 사용하냐면 얘네가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스티로폼 조각을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조에 담을 물이 필요해요. 얘네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자, 물을 넣은 수조의 한쪽에 지금 수조에 물을 담아놨는데 한쪽에 스티로폼 조각들을 띄워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풍기로 이 스티로폼 조각들을 향해서 바람을 이렇게 쐬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스티로폼 조각들이 원래 이 한쪽에 몰려 있고 이 바람을 이쪽에서 이렇게 쐬어줍니다. 자, 바람을 이쪽으로도 한번 불어보고 이쪽으로도 한번 불어보면서 이 스티로폼 조각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간단한 실험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물이 이동하는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치,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당연히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이 수조에 너희가 봤을 때 왼쪽에서 바람을 불어주게 되면 물은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선풍기를 오른쪽에서 이렇게 불어주면 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실험 결과와 관련지어서 해류의 발생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해수면에서 바람이 한 방향으로 계속 불면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류가 생성되는 거지.
즉, 해류는 바람이 한 방향으로 계속 불 때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구 위에 뭐 이건 대륙들이 있고 색칠하지 않은 게 바다라고 했을 때 이 지구 위에서 계속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 그러면 이 바람을 타고 물이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해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거는 전 세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해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우선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해류가 흐르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 여기 254페이지의 해보기 여기를 펴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이 해보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적어야 되는 거는 일시정지하고 적어보세요. 자, 여기 그림 두 개가 있는데 가는 우리나라 표층, 주변의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낸 거고 1월이래요.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의 방향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 가와 나를 비교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의 수온이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볼 건데 이 가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이 막대 그래프를 먼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색깔이 보라색,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수온은 어떤 거지? 그렇지, 수온이 낮고요. 노란색에서 주황색, 빨간색으로 갈수록 수온이 높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반도가 있고 우리나라 주위 바다에 수온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날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 주위에 흐르는 해류의 방향을 나타낸 거지. 자, 이 나에 있는 화살표를 선생님이 가로 옮겨서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네. 우선 두 개만 그려볼게. 자, 그리고 이제 위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위도와 경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 위도가 지구의 가로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네. 여기 32N, 36N, 40N 이렇게 써있지. 이거는 북위, 32도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갈수록 위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이 고위도, 아래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쪽이 저위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 그러면 이 1번 화살표를 한번 보면 얘는 어느 위도에서 어느 위도로 흐르는 해류인가요? 그렇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입니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이 1번 해류의 색깔을 보니까 어때? 맞아요. 대부분 파란색, 보라색, 즉 수온이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2번 화살표를 한번 봅시다. 2번 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인데 자, 2번 해류를 살펴보면 1번 해류에 비해서 색깔이 지금 다 연두색, 노란색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 즉 수온이 높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는 수온이 낮고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는 수온이 높습니다. 너희 교과서 이쪽에 적어보면 되겠어요. 이쪽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는 수온이 높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는 수온이 낮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구를 그려봤을 때 여기가 적도 부근이라고 하고 즉 저위도 여기가 극이라고 했을 때 고위도입니다. 자, 극지방과 적도지방 중에 어디가 온도가 더 높지? 맞아요. 당연히 적도가 온도가 높고 극지방이 온도가 낮아요. 왜냐면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적도 부분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극지방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극에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는 극지방 주변에 차가운 물들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수온이 굉장히 낮고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는 적도지방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운반되어서 수온이 높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우리 해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는 뭐라고 하냐면 난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찬 해류는 한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류의 종류는 난류와 한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해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먼저 난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의 명칭을 알아줘야 되는데, 자, 이쪽에 태평양에서 오는 큰 난류가 쿠로시오 난류라는 게 있어.
태평양을 흐르는 난류가 쿠로시오 난류인데 이 쿠로시오 난류가 올라오다가 우리나라 한반도와 부딪히게 되지. 그래서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 명칭을 살펴보면 서해, 우리 군산은 이쪽에 있는데 군산이 위치한 서해를 우리 황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강원도 이쪽에 있는 데를 동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로시오 난류가 먼저 갈려져서 황해 쪽으로 가게 되면 황해에 흐르는 난류다라고 해가지고 황해 난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쿠로시오 난류가 이번에는 동쪽으로 타게 되면 동해에 흐르기 때문에 동쪽, 한국의 동쪽에 흐르는 난류다 해서 동한 난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쿠로시오 난류가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황해에 흐르는 난류는 황해 난류, 우리나라의 동쪽, 동해에 흐르는 난류는 동안 난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됐죠? 자, 난류 말고도 해류의 종류가 뭐가 있다 그랬지? 그렇지, 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류는 뭐가 있냐면 북한 한류만 기억을 하면 돼요.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쪽에 있는 이 북한 쪽에서 온다 해가지고 북한 한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난류에는 황해 난류와 동한 난류가 있고 한류에는 북한 한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난류와 한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문제집에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나라 주변의 한류의 종류, 명칭들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 자, 이제 조경수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북한 한류가 이렇게 PPT가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니? 자, 북한 한류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동한 난류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이 지점이 생기겠지? 이거를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조경수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먼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장이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조경수역 부근에는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찬물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따뜻한 물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굉장히 풍부해. 근데 이 플랑크톤은 또 물고기의 먹이가 되죠. 물고기의 먹이야. 먹이가 많으면 당연히 물고기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쪽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아. 그리고 난류를 타고 올라간 물고기들도 살고 한류를 타고 내려온 물고기들도 살아. 즉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을 조경수역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안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이 형성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어요. 이 쿠로시오 해류가 남쪽에서 올라와서 동안 난류와 황해 난류로 갈라지게 되고 위쪽에서는 북한 한류라는 차가운 물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한류, 차가운 북한 한류와 따뜻한 동안 난류가 만나게 되면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굉장히 풍부해서 좋은 어장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조경수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과서 보고 갑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교과서 같이 봅시다. 자, 제주도 바다에 빠진 유리병과 같은 물건이 부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해수에 일정한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자, 바다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한다. 다음 활동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알아보자. 그래서 이거 확인했었지. 북쪽에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건 한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거는 난류라고 한다. 그래서 해류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하며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찬 해류를 한류라고 한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한류와 난류가 모두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 난류 중 황해를 흐르는 해류를 황해난류라고 하고
동해를 흐르는 해류를 동안난류라고 한다. 두 난류는 태평양에서 흐르는 해류에서, 즉 쿠로시오 해류 참고로 알아두세요. 쿠로시로 해류에서 일부가 갈라지어 나누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주변 한류에는 동해를 흐르는 북한 한류가 있는데 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의 일부이다. 자, 그리고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경을 조경수역이라고 하며 조경수역에는 좋은 어장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의 동해에는 동안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 조경수역이 형성된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정답 보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해를 흐르는 해류에는 동안 난류와 북한 한류가 있다. 자, 3번 한번 중요하게 봅시다. 자, 우리나라 동해에서 북한 한류가 굉장히 강하게 흐른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동안 난류가 올라오고 위쪽에서 북한 한류가 내려오는데 이 북한 한류의 파워가 굉장히 세진대. 세고 강하게 내려오면 원래 이쪽에 있던 조경수역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북한 한류에 만나가지고 끌려 내려와가지고 조경수역의 위치가 남하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좀 더 남쪽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동안 난류의 세기가 굉장히 세지면은 그렇지. 조경수역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한류와 난류의 세기에 따라서 조경수역의 위치는 변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해수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두 번 복습 꼭 하도록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